이 조원진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많이 오시는데요. 저도 똑같은 신분입니다. 자, 우리 조원진 후보 응원하러 오신 분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분들 다른 이야기가 나겠습니까, 그죠? 이야기 우리가 잘했지. 다만 알고 보면 손이 잘서 되는 거니까.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보신 대로 최경환 국회의원님과 함께 우리 만들어가지고 어른들 노령연금 20만원씩 넣어드렸는데 공주 알고 보면 손이 잘서 되는 거니까.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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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와요. 배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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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육번 조원진! 기호육번 조원진! 기호육번 조원진! 오늘 중상 장날인데 별의별 꼬라지를 다 보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새끼들이 탄핵시킨 놈들 다시 들어온다는데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여기서 유세하고 있어요? 권성도에는 뭡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촛불 민심이 국민의 민심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고 눈물까지 흘린 사람이 권선동인데 그런 인간들 받으면서 이 자리에 와서 홍준표 밀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전까지는 다 참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배신했는 놈 유승민, 김무서이, 권선도이, 김성태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한테 나쁜 짓 했습니까? 그 나쁜 짓 했는 사람이 새롭게 당에 들어온다는데 그 당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서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최경환 선배님은, 최경환 장관님은 특히 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실체 중에 실체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배신자들이 당에 들어오면은 절대로 당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한 몫이라도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지역구에 가지고 그 말하지 않고 홍준표 지지해 준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양심이 죽어도 대한민국 정치가 다 죽어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놈들하고 한 세상에 같이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 와서 그 얘기를 하지 않고 홍준표 밀어줘야 된다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하고 차관하고 수석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배신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다 배신해도 저 조원진이는 새가 빠지게 일만 했습니다. 제가 무슨 인사 부탁한 적 있어요? 제가 장관한 게 있습니까?
제가 차단한 적이 있어요.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통령이 억울하게 거짓 선동 원모 편파방송 때문에 탄핵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 탄핵이 거짓 탄핵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와가지고 대통령 탄핵이 억울하니까 이 억울한 탄핵 풀어줘야 된다. 그러면 얘기부터 먼저 하고, 권성도의 같은 놈, 김성태 같은 놈, 장재효 같은 놈들은 절대로 우리 당에 건드리지 않겠다. 이 얘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통령님한테 장관, 차관, 수석한 사람들 다 도망가고 저 혼자 남아가지고 입하고 있습니까? 그게 대한민국 정치고, 그게 대한민국의 정의고, 그게 대한민국의 진실이고, 그게 대한민국의 신이 같으면은 저는 이 대한민국이 정말 싫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저는 한국당에 저도 가만히 있었으면요, 국회 상임위원장하고 원내대표하고 당대표도 하고 저도 편하게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점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승민 배신하고 주호열 배신하고 대구 경북에서 내까지 배신하고 있으면은 대구 경북은 완전히 이 배신자 도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제가 경산에 사실은 유세 잡아놨다가 최경환 선배하고 통화만 됐으면은, 경환 형님 오늘은 절대 유세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홍준표를 얘기하면은 대통령은 뭐가 됩니까? 감옥에 있는 대통령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겁니까? 그거 통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돼가 아쉽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는 최경환 선배는 그냥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홍준표를 얘기해도 최경환 선배만큼은 절대로 말하지면 안 됩니다. 그냥 계셔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한국당에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한 명이 됐든 5명이 됐든 그 뜻을 가진 사람이 뜻을 세우면은 그 뜻을 국민들이 이해해주고 그것이 정의면은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을 거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 그리고 눈이 아무리 내리더라도 돌멩이가 없으면 어떻게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느냐. 그 돌멩이를 가지고 눈을 굴려야지 눈사람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탈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얘기 저 혼자 들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혼자 들었으면은 저 혼자 정말 거짓말한다 할 거 아니에요. 저 혼자 들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홍준표 말을 들어야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 뜻을 따라야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태극기 들고 있으니까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의 박수 한번 줄 알아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기 때문에 명예회복시켜야 된다. 거짓이기 때문에 진실을 찾아야 된다. 불이기 때문에 정의를 쌓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촛불 집회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좀 더 나은 나라, 좀 더 나은 대한민국, 좀 더 튼튼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 태극기의 민심인 겁니다, 여러분. 태극기가 든 사람들이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만 살리고 저 사람들은 박근혜에 대해서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박근혜 대통령도 있지만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까봐 북한의 핵에 의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핵의 공포에 살까봐 그래서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이 자리에 모이셔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최소한도로 장관하고 차관하고 청와대 수석했던 사람은 오늘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당을 탈당하고 그 비겁한 한국당, 그 배신의 한국당을 탈당하고 이 새누리당으로 태극기의 국민과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오늘은 제가 유세하는데 이게 땀인지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선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눈물이 나고 박근혜 대통령 안타까워서 이 빗물이 내리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 대한민국은 썩어 빠진 좌파들은 당연히 청산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새로운 보수우파에 깨끗한 보수우파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김정은을 제압하고 북한핵을 제거할 수 있는 튼튼한 안보관을 가진 그러한 대통령이 대통령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또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에 도전하는 어떠한 세력들도 굴복하지 않고 그들을 제압하고 우리 미래세대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는 대통령 누굽니까 여러분? 기호 6번 조원진 대통령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이제 여러분 만약에 좌파들이 정권 잡으면은 기업은 민노총이 들어가고 학교는 정교조가 장악하고 시민단체는 좌파 시민단체를 장악하는데 이제 여러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재정경제 긴급발동권을 발동해서라도 민노총을 완벽하게 제압해서 노동개혁을 완벽하게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외국 투자자가 또 많은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편안하게 민노총 눈치 안 보고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교육,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2대 강국, 이 아름다운 기적의 나라를 나쁜 나라로 비하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2분법 3분법으로 나누고 돈 가진 자를 전부 나쁜 사람으로 내는 그러한 정교적 교육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나라고 대한민국의 한민족이 DNA가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의 DNA가 한민족의 DNA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이렇게 알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을 키워야 되는데 정교조가 그런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교조법의 노조 정교조를 완전하게 제압하면서 정교조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민노총과 정교조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잘 사는 나라, 그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나라, 많은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에 몰려올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노총을 완벽하게 제압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경산 애국시민 여러분, 이제 제 유세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지 않아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좌파들 빼놓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서도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장관하고 차관하고 또 청와대 수석했던 사람, 그 사람들 다 박근혜 대통령 배신하면은,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누굴 믿고 감옥에서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대통령,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대통령, 그래서 저는 답답합니다. 왜 저 혼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핏대를 쏘고 이렇게 진실을 밝히려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의가 죽지 않았다고 그렇게 떠들어야 되는 저 자신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당에 저도 가만히 있었으면요, 국회 상임위원장하고 원내대표하고 당대표도 하고 저도 편하게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점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승민 배신하고 주호열 배신하고 대구 경북에서 내까지 배신하고 있으면은 대구 경북은 완전히 이 배신자 도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제가 경산에 사실은 유세 잡아놨다가 최경환 선배하고 통화만 됐으면, 경환 형님 오늘은 절대 유세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홍준표를 얘기하면은 대통령은 뭐가 됩니까? 감옥에 있는 대통령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겁니까? 그거 통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돼가 아쉽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는 최경환 선배는 그냥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홍준표를 얘기해도 최경환 선배만큼은 절대로 말하지면 안 됩니다. 그냥 계셔야 됩니다.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여러분, 마지막 구호하겠습니다. 가시밭길로 가라! 고통의 칼날에 서라!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대통령 후보 기호 6번 새누리당 조원진. 생각나는 한국 기분 좋은 한국
용사 조원지의 천지 변함없는 열정 희망찬 미래로 새누리당 육군 조원지 조원지 상상나는 행복 기분 좋은 행복 경산 새정치 짱 당신 능력 있고 일차하는 새누리 대통령 짱 안보도 짱 경제도 짱 새정치 짱 당신 세상 다 준다 해도 모두가 수 없는 당신 젊은이가 아이들 짱이야 좋은 짱이야 잘나누고도 당신만 못해줘 아니라도 이길지 몰라도 새 시대 새정치 조원진 조원진 최고야 조원진 없는 한국 생각할 수 없어요 짱이야 짱이야 조원진 짱이야 조원진 짱이야 새정치 짱 당신 능력 있고 일차하는 새누리 대통령 짱 안보도 짱 경제도 짱 새정치 짱 당신 세상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당신 짱이야 짱이야 조원진 짱이야 새 시대 새정치 조원진 조원진 최고야 조원진 없는 한국 생각할 수 없어요 짱이야 조원진 짱이야 조원진 짱이야 존경하는 경산 시민 여러분, 경산시장 상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권력을 잃고 감옥에 계시는 분에게 우리가 무슨 덕을 버리고 이러겠습니까?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산 오거리로 갑니다. 시간 외관 경산 시민 여러분, 네, 지금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저희들은 유세를 외관으로 갑니다. 여러분 함께하여 주십시오. 기호 6번 조원진.
여러분, 비 오는데 이렇게 비 맞으면서 지금까지 유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산 시민 여러분,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미 핵실험 준비를 끝낸 갱도 외에 또 다른 갱도를 굴착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추가 핵실험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과 중국의 강한 압박에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이 과거 5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풍계리 핵실험장입니다. 한미 정부 당국은 올 초부터 2번과 3번 갱도의 핵실험 준비가 끝나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며 예의 주시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최근 이 두 갱도가 아닌 인근의 다른 갱도에서 대규모 굴착 작업을 벌이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최근 탄광용 차량을 대거 동원해 4번 갱도를 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인근 갱도에서 굴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핵실험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의 핵실험 일정이 늦춰질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변화 조짐에는 미국과 중국의 최근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중국까지 원유 공급 축소를 운운하며 고강도 제재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다소 미루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조중 관계가 최악의 상태이고 미중 양국이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서 쌍으로 압박을 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 핵실험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극적 효과를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핵실험을 하려고 갱도를 추가로 파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미 하원은 북한 핵개발 자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초강력 대북 제재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원유 공급 중단, 해외 노동 차단 등 강력한 내용들이 포함됐는데 중국과 러시아도 함께 겨냥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입니다. 찬성 419, 반대 1,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이 미 하원 전체 회의를 압도적으로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북한 자금줄을 끊기 위해 유례 없이 강력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And the regime is in need of hard currency in order to pay for their very expensive nuclear weapons program. 먼저 대북 원유 공급과 석유 제품 수출 금지, 북한 군사와 경제의 젖줄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실상 노예 노동인 북한 해외 노동자 고용도 금지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3국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됩니다. 북한산 식품, 농산품은 물론 어업권 거래 제한, 도박과 음란 사이트 등 온라인 상업행위 차단, 통신과 국제금융망 서비스 제공 금지 등도 포함됩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This is where we are. I would say we're at about the 20 to 25% stage of this strategy. 대북 제재 법안이 발의 한 달여 만에 초고속으로 하원을 통과한 건 미 의회 차원의 단호한 북핵 대응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북한의 원유 공급을 쥐고 있는 중국, 북한 노동자 고용이 많은 러시아, 이 두 나라를 동시에 겨냥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 초강력 대북제재법은 상당 부분 중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에너지와 자금줄을 쥐고 있는 중국의 대응이 성패의 관건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진우 특파원입니다. 미 하원의 초강력 대북제재법 처리에 일단 중국 외교부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는 성실히 이행하지만 단독제재는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有关各方此时尤其需要保持克制，不要采取刺激性的举动，以免半岛局势进一步紧张升级。 하지만 북한이 6차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환구15 등 중국 매체들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원유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 원유 사용량의 90%를 공급하며 최소 3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로 북한 경제는 크게 흔들렸고 원유 공급 중단 가능성 제기만으로도 유류 판매가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意思是中国你干嘛跟上美国走啊？这说明什么问题呢？证明中国的一些措施呢已经产生效应了。 대북 압박에 중국이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미 하원의 법안 신속 추진은 북한 핵 포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에게 대북 제재를 가속화하라는 강력한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들에게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미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 외교 채널에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아세안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 김정은은 서해 해안포 부대들을 찾아 또다시 포격 도발을 부추겼습니다. 또 한미의 정보기관을 공격하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가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로 눈앞에 연평도를 바라보며 김정은은 해안포 부대들의 타격 계획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도의 격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일단 명령이 내리면 쏠라닥젤거리는 괴뢰들의 4등뼈를 완전히 분질러 버려야 한다고. 2010년 11월 북한군 피해가 더 컸던 연평도 포격 도발을 승리라고 강변하며 또다시 도발을 부추겼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은 정전 이후에 가장 통쾌한 싸움이었다고 우리 당 역사와 더불어 길이 존해갈 빛나는 군공이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북한은 북지도부에 대한 테러 시도를 적발했다고 주장하며 한미의 정보기구도 공격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미제와 괴뢰도당의 정보모략 기구들을 소탕하기 위한 우리 시기의 정의의 반테러 타격전이 개시될 것입니다. 김정은이 일단 미국을 자극하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 대신 대남 협박으로 위협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입니다. 압박이 조여올수록 자신의 입지가 위축될 수 있고 그렇다면 내부 단속이 필요하단 말이죠. 내부 단속도 하면서 대외적인 메시지도 주고 이제 그런 어떤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후계자로서 입지를 굳혔던 김정은은 대북 압박이 고조되는 시기에 다시 서해 해안포 부대를 찾아 대남 타격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